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HG 철혈 시리즈의 건담 하지로보시 제2형태. 2020년 8월에 건담 하지로보시가 처음 발매가 됐었는데 그거의 이제 2형태가 웹한정판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2,600엔, 기존의 하지로보시 1형태가 1,500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00엔 오른 거죠. 사실 처음에는 아니 뭔데 1,100엔씩이나 더 받아 했는데 박스 두께가 조금 남달라요. 기존의 하지로보시가 이거보다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거의. 아무튼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박스를 처음 봤을 때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도 전부 꺼내봤는데요. 생각보다 단촐합니다. 무장 한 세트, 뭐 이게 다거든요. 지금 교체용 파츠 다른 것도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꼴랑 이걸로 왜 1,100엔이나 더 비싸진 않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런너를 한번 봐야 돼요. 기존의 하지로보시 1형태의 런너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A런너 1장, B런너 2장, C런너 2장. 그리고 하지로보시 2형태 전용으로 또 런너 5장이 들어가요. E런너 2장, F런너 1장, D런너 2장 해가지고 신규 파츠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하지로보시 1형태에 쓰던 파츠들이 그대로 남아요. 폴리캡도 1형태에 쓰던 폴리캡이랑 중복으로 안 쓰기 때문에 진짜 100%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스티커는 1형태의 스티커가 없어서 색깔 제형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기존의 하지로보시에도 남던 뭐 8프레임, 이거 원래 정크였고 2형태에 쓰이는 중복 파츠, 이게 정크가 2개 남게 되고요. 뭐 가슴에 쓰이는 거 조금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1형태의 뭐 어깨 한 세트. 원래 어깨에도 여기 빨간 색깔 스티커가 들어갔었는데 스티커는 안 들어있고요. 뭐 그대로 통으로 남아요, 그대로. 그리고 흉부 파츠 동일하게 남습니다. 똑같이 남고요. 허리 뒤에 장착하던 스러스터 파츠, 이거 날개 부분이랑 몸체 부분에 이거 스티커가 안 들어있지만은 나머지는 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폴리캡도 그대로 남기 때문에 폴리캡도 그대로 쓰여서 이것도 그대로 호환시킬 수 있고요. 그 외에 무장들, 뭐 크랩 쉴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클로와 드릴 같은 경우도 기믹도 다 그대로 작동을 하고요. 똑같아요. 그리고 소형 라이플 똑같이 들어가고요. 수납 방식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스마트 메이스까지 통으로 그대로 똑같이 남아요. 스티커만 없었다 뿐이지. 이렇게 하고 이제 이 형태인 거죠. 자, 그럼 이 형태의 구성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크로스 메이스, 십자가 모양의 검처럼 생긴 메이스입니다. 둔기죠. 크로스된 부분이 손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양옆이랑 끝부분은 다 손잡이인데 손잡이 2개를 한꺼번에 잡는 게 아니라 이게 한쪽씩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디테일도 나름 그 철혈 특유의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특징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메이스의 날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는 또 이제 톱니가 달려있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휘둘렀을 때 이제 톱니에 찍히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역시나 끝까지 디테일들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은 이 중간 부분에 3mm 조인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팔에도 장착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기믹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일단 본체보다 조금 더 커요. 본체의 블레이드 안테나보다도 조금 더 키가 크기 때문에 사이즈는 꽤 크다. 다음은 스마트 클로 실드. 기본적으로는 검은색과 본체 컬러는 파츠 분할인데 요 클로 되는 부분의 노란색은 스티커입니다. 구성 볼 때 스티커 얘기를 안 했는데 스티커도 잠깐 보면은 여기서 잠깐 보면은 뭐 다리에 들어갈 거 조금이라든가 스커트나 블레이드 안테나에 들어갈 거 조금이라든가 여기 지금 노란 색깔이죠, 이게. 그 외에도 약간 색 채우기용 스티커들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디테일 자체는 뭐랄까 철혈스럽다? 라고 해야 될까? 뭐 나쁘지 않았고요. 안쪽은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직선적인 패널 라인들이 좀 인상적이죠. 그리고 와이어 앵커, 신규로 증설된 저 뒤쪽 스러스터 내부에 내장된 무장인데 리드선을 통해서 사출하는 방식. 처음에는 딱 보자마자 다인슬레이브, 왠지 뾰족한, 조금 길쭉한 이런 무장이다 보니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인슬레이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앵커였다. 무장이 어떻게 활용되냐면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적에게 사출하는 실탄형 무언가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진격의 거인의 입체기동 장치 같은 그런 활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리 쪽이잖아요. 하필이면 또 허리 쪽에서 발사되거든요. 그래서 앵커를 어딘가 걸고 고속으로 이동한다라는 그런 전술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지로봇이 이 형태의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아까 정크에서 잠깐 봤듯이 뭐 어깨 그리고 뒤쪽 스커트 요 정도 그리고 가슴까지 요 정도 빼고는 이 형태랑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방금 정크로 남았던 걸 그대로 교체해줘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럼 이 형태 그대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특징적인 게 이 뒤에 있는 스러스터 유닛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V자로 되어 있는 것도 되어 있는 건데 이 하지로봇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코시어스의 날개 같은 스타일? 묘하게 마르코시아스의 날개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분위기가 뭔가 형태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마르코시아스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머리 부분 보면은 블레이드 안테나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겨서 저도 처음에 하지로봇이 볼 때부터 좀 취향이긴 했거든요. 블레이드 안테나만큼은 적어도 굉장히 멋있다. 대신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역시 블레이드 안테나 양 끝에 있는 이 빨간 색깔 스티커. 이게 뒷면은 또 스티커가 안 들어가요. 뒷면은 안 들어가고 앞면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묘하게 좀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죠. 스티커는 작고 접착면도 좁다 보니까 좀 이제 스티커가 금방 훼손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들은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일단 얼굴 굉장히 독특한 게 눈이 엄청 작아요. 좀 작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눈에 스티커, 이 작은 눈에도 스티커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줌하면 잘 보입니다. 또 그 와중에 그 외에도 뭐 양 옆에 있는 노란 색깔의 덕트 디테일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스티커가 또 들어가는데 요 머리 양옆에 정수리 양옆으로 이 색깔 채우는 이 회색깔의 스티커가 양옆으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머리 디자인 자체는 그래서 굉장히 좀 날렵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꽤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이 철혈 건담의 특징, 카리스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주 잘 드러난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은 몸통. 몸통도 기본적으로 뭐 건담 프레임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 부분이야 당연히 실린더 디테일이 드러나 있는 그거고요. 그리고 흉부가 기존의 1형태랑은 확 달라졌어요. 보면은 1형태에서 빨간 색깔 포인트가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전체적인 실루엣 둘이 사실상 똑같다는 느낌이 더 세거든요. 진짜 빨간 색깔 포인트가 추가됐다. 근데 이 형태 프라모델에서는 이 빨간색도 다 분할됐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검은 색깔의 색 채우기용 스티커를 흉부에 2개 사용을 합니다. 이 작은 부분도 검은 색깔 스티커로 색을 채워요. 그 외에 뭐 노란색의 덕트 파츠의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깔끔하고요. 등으로 가서 백팩을 보면은 백팩 자체에는 추가적으로 파츠를 장착할 수 없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아예 3mm 구멍조차 없기 때문에 뭔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요 백팩을 빼면 되죠. 백팩을 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건담 프레임의 등이 드러나니까요. 대신에 이 3mm 구멍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간격이 요즘 나오는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호환하기에는 너무 넓어서 완벽한 호환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은 역시 기존의 하지로봇이 1형태랑 팔 아래쪽은 다 똑같습니다. 어깨 외장만 바뀐 거기 때문에 1형태의 어깨와 2형태의 어깨 사이즈 차이가 명확하죠. 오히려 더 경량화됐다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죠. 대신에 경량화된 만큼 방어력은 조금 어깨 프레임이 겉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 관절부도 다 감싸지 못하는 디자인이잖아요. 확실히 경량화는 제대로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팔 아래쪽으로는 이제 3mm 구멍 파츠가 들어가죠. 이 친구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 뒤쪽으로도 조인트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골반 역시 기존과 같습니다. 1형태랑 같은 골반을 사용을 하고요. 스커트의 디자인 그리고 스커트 3군데 사용합니다. 가운데 검은색, 좌우로 빨간색 이렇게 3개 쓰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좀 샤프한 그런 실루엣이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로는 이제 무장 수납 파츠를 사용을 하는데 이 형태가 사용하는 무장이 여기에 수납은 안 되거든요. 원래는 이 조인트는 1형태에 있던 무장들 있죠. 이런 뭐 이제 소형 라이플이나 스마트 메이스를 이렇게 수납하기 위한 조인트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무장들 정크로 남겠다. 그냥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하지로봇의 특징 중 하나라 그러면은 요 발목 바깥쪽에 스러스터 유닛이 달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허벅지 디자인도 좀 각지고 샤프한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종아리 쪽으로 쭉 이어지는 듯한 외장이 특징이고 종아리 쪽으로 가면 거대한 스러스터. 안쪽에 디테일도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면 건담 프레임의 종아리 안쪽 동력선 같은 게 좀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강이 라인이야 철혈 특유의 깊숙하게 들어가는 이 라인도 충실하고요. 발 자체는 발끝이 뾰족하진 않지만 마치 힐을 신은 것 같은 좀 높은 굽,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발목 바깥에 있는 이 스러스터 유닛 뒤에 있는 검은색은 스티커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1형 때부터 그대로 썼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발등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에 장착되는 신규 스러스터 유닛,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르코시어스의 날개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대신에 이 바깥쪽이 이제 서브아음이 달린 건 아니다. 그치만 색깔 자체는 굉장히 본인 거 같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죠. 전체적으로 그냥 테두리에 길게 패널 라인이 들어간 외장, 이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나름 또 이 플랫 부분 개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여기에도 간단하게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이 빨간 색깔 외장을 밑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시켜주면은 여기 와이어 앵커 사출부가 나옵니다. 이거를 사용할 때는 앞으로 가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면 되죠. 허리에 달려있는 프레임을 조작해서 이렇게 정면부를 보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름 또 관절들이 또 있다 보니까 끝부분에서 본체의 회전을 담당하고 그리고 위아래 가동도 해주고 뿌리 부분도 마찬가지 앞뒤 가동이네 뭐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회전은 대신에 여기만 끝부분만.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건담 프레임이기 때문에 가동이야 뭐 똑같겠죠. 기본적으로 폴리캡을 사용하는 목, 이중 볼관절이라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당기거나 넣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겠고, 돌아가는 데는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 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숙이는 부분 그래도 꽤 많이 움직여준다 라고 보여지죠. 어깨 같은 경우는 폴리캡이 위로 가동하는 형태죠. 그래서 위로 가동하고 기본 형태는 볼관절, 그래서 편하게 팔을 돌려주고가 가능합니다. 옆으로 드는 부분은 요 바깥쪽에 관절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프레임, 어깨 프레임도 가동시켜 가면서 아주 크게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거기다가 팔꿈치는 단일 관절이지만 90도 이상 굽혀지는 우수한 관절, 뭐 팔뚝 회전 당연히 있고요. 허리는 기본 폴리캡으로 된 볼관절, 뭐 돌아가는 거 뭐 편하게 돌아가주고, 나름 또 이렇게 스윙이네 뭐네 각도 다양하게 꺾어주고, 흉부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축이 하나 또 있고, 요것도 동일하죠. 그리고 고관절 역시 뭐 똑같죠. 기본적으로는 밑에서 봤을 때는 축이 좌우가 연결돼서 앞뒤로 가동하는 형태의 축관절, 그리고 옆으로 들고 편하게 들어주고, 앞으로 드는 게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90도 조금 못 미치게는 들어진다라는 게 특징이고, 무릎 이중 관절 사용을 해서 크게 굽혀지긴 합니다. 90도 이상 굽혀지지만은 아무래도 허벅지가 굉장히 짧은 디자인이어서 무릎 꿇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대신에 발목은 뭐 어마어마했죠. 뭐 기본적으로 볼관절을 통해서 회전이다 꺾고 앞으로 굽히고 펴고 뭐 발 앞쪽까지도 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가능하니까 우수한 형태. 그리고 옆으로 꺾는 부분은 안쪽에 프레임 자체적으로 돌아주기 때문에 뭐 발목 완전 꺾어주는 건 뭐 당연하다. 자, 그리고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무릎 아래쪽이 굉장히 긴 디자인이어가지고 무릎 꿇기 하는데 조금 이제 불편하죠. 자, 그리고 쉴드까지 장착을 하고 세워봤습니다. 이게 크로스메이스를 팔에 장착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장착하고 나머지 장비랑 간섭이 없는 건 아니라서 이 공식 사진에도 얘는 없이 세워놨더라고요. 아무튼 1형태보다는 좀 더 가득 찼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크로스메이스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진 상태로, 이게 그 인게임에 나온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쉴드로 앞을 막으면서 연기를 이렇게 먼지들을 딱 헤치면서 싹 눈 빛나고 빵 하면서 빛나고, 그리고 한 손으로 하는 용자건법, 요 포즈 일단 팔 하나로도 이 생각보다 큰 크로스메이스를 편하게 쥐고 있더라고요. 관절 자체는 생각보다 짱짱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고 있어도 생각보다 관절이 잘 버티더라고요. 또
그리고 메이스를 들고 적진으로 달려드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뭐 손목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 뭐 이런 데가 좀 짱짱해가지고 포즈를 이렇게 한 손으로 쥐고 있어도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요. 포즈 잘 나오는 게 좋긴 하네. 애초에 이 크로스 메이스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파츠가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의외로 가벼워서 이게 또 가능한 거겠죠. 뭐 끝에가 묵직한 그런 디자인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메이스를 땅에 내려 찍은 그런 포즈도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날개를 접고 와이어 앵커 사출! 지금처럼 이렇게 적에게 공격을 가하는 이제 원거리 무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은 진격의 거인의 입체 기동 장치처럼 이동기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박아넣고 빠르게 이동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간을 이용을 해서 정크를 활용해서 어깨랑 스커트만 1형태로 바꿔줘 봤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분위기 차이가 꽤 나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실루엣 차이랄까? 이게 꽤 1형태랑 2형태랑 차이가 좀 큽니다. 근데 이 정크를 2형태에다가 조금 조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복잡한 건 아니고 1형태의 무장이나 일부 파츠를 2형태에다 그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뭐 메이스를 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크랩 쉴드를 반대쪽 팔에 달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추진 장치를 백팩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거나 이제 등에 백팩을 떼어내면 3mm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조인트니까 한번 장착을 해봤는데 뒷모습이 갑자기 두툼해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HG 철혈 시리즈의 건담 하지로봇이 제2형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장 볼륨감이 전체적으로 커져가지고 그런가 이게 기존의 하지로봇이 1형태보다는 확실히 특히나 애초에 뭐 추진 장치도 좀 많이 커졌으니까 묘하게 이제 사이즈가 커졌다는 느낌도 있어요. 소체는 사실상 그대로인데. 그리고 정크가 1형태 그대로 남는 건 좀 땡큐하긴 한데 그럴 거였으면 스티커도 다 그대로 넣어주지라는 생각도 문득 조금 들어보더라고요. 말 그대로 스티커만 있었으면은 1형태, 2형태 디럭스판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대신에 덕분에 가격 상승도 덕분에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횟수로 발매 시기가 3년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1100엔? HG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심지어 소체는 같은 거 사용하는데 그래도 런너 장수만 따지면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죠. 5장의 런너가 더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은 살짝 되기도 하고요. 오묘합니다. 얘가 1형태가 재현이 안 됐으면 굉장히 비싸게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제